2월 한 달 동안 좀 힘들었는데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2월이 지나갔고요. 이제 3월에는 또 통화정책 회의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긍정적인 변곡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기 말이니까 이번 회의는 또 점도표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정책 지속을 요구하는 현재 시장의 모습에 그 자체가 주는 점도표 그 자체가 주는 중기적인 영향도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정책이 지속이 될 것인가 그것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책이 지속돼야지 안정이 될 텐데 왜 정책이 지속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려고 한다면 지금 경제 흐름이 패드가 계획하고 예고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소에서 내보냈었던 자료가 틀렸을 뿐이지 지금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1월의 PCE 지표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조차도 예상보다 좀 덜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과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나 농식품을 제외한 수치, 그러니까 푸른색 선은요, 아직 정상화 국면, 그러니까 오렌지 박스로 표시한 왼쪽의 박스보다 좀 약간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국면 진입 좀 전이고요. 저는 이게 좀 저쪽에 많이 갖다 붙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만 빨간색 선요. 이것은 벌써 이미 진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에너지나 농산물 쪽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쪽은 아직 과열 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지표를 놓고 봤을 때 패드가 연초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한 2, 3개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이 표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패드의 전망치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다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 예상치는 지금 정도까지의 모습이 4월 이후에서 7월 정도까지 회복이 저렇게 빠르게 나타나면서 2%까지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패드가 예고를 해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지만 절대 수치상으로는 과열을 논할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패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회복 속도가 자신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오히려 늦은 속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감은 한순간에 반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3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 공급이 자산 가격 상승 만들고요. 부의 효과 만들어서 소비 진작시키고 투자 확대시키고 그것이 고용까지 확대되는 게 패드의 목표죠. 지금 소비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제 중간 단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석적으로 따지면 경기가 개선돼서 기업이 투자하고 그래서 고용이 개선돼서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저 소비 지표가 올라오는 것이 사이클상 마무리 단계로 돼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투자자가 과거 전통적인 흐름으로 인식하면서 기계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감의 표현이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채권 시장에서 노골적으로 패드에 대해서 뭘 해달라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가 11일이고 제가 FOMC 회의가 1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이전에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늦어도 이때쯤 되면은 패드가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적절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변화 없는 것이 정책의 지속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전에 한 일주일간은 보통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중에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그럴 코멘트도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서 이런 정책의 뭔가 연장선상 그리고 언급이 없음이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망감을 혹시 시장에 주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화정책회의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별거 없네 그러고서 또 실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번 주에는 리치먼드 페드의 톰 바킨 총재가 한마디 하셨는데 짧지만 굵은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의 코멘트가 좀 짧게 외신이 아니죠. 트위터로 날린 그런 모습인데 현재 수준의 금리에서 아틀란타 페드 권역의 사업가들 중에서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 금리 때문에 위축되는 그런 조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고 짧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걱정을 왜 하느냐 이런 것이죠. 아무도 실물 경기에 우려감을 표하는 사업가는 없다. 금리가 높아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4일째 미 국채 선물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월의 금리 상승은 왜 그렇다면 올라갔고 국채 발행 이후 4일 연속 왜 올라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급증했었던 국채 공급 일정에 따른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이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단기 불안의 핵심 요소로는 오히려 수급 불안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중장기물에 대해서 매수 정책을 좀 펴달라 하고 어제 희망사항인데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쪽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에서도 그렇고 시장 내부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장은 그동안 연준보다 예측을 잘못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연준에게 틀렸었던 정책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예상이 틀린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도 제가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 에스티메이트 그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틀란타 페드에서 주간 단격으로 GDP 예상치를 계속 뽑고 있는 그런 것인데 아래쪽에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그 선이 민간 리서치 쪽에서 내보내는 그런 자료의 평균값이고 위에 녹색 선이 이제 페드에서 뽑는 그 선입니다. 아틀란타 페드에서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쭉 올라가는 모습, 저걸 봤을 때 아까 PCPI 지표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민간 리서치에서 봤을 때하고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민간 리서치하고 좀 다르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페드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민간 쪽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확한 분석 때문에 스스로 이런 문제를 기인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예상보다 그러니까 민간 리서치나 민간 IB들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시장 스스로 왜곡되는 그런 해석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말씀을 드렸듯이 페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페드의 예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 경제 회복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쪽의 수준과 금리의 예측치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표의 이런 회복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보신 그 GDP 흐름을 놓고 보면은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옆으로 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러한 속도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과열이 맞죠. 하지만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옆으로 기기 시작한다면은 스테디하게 경기 회복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평균 목표 관리대에 근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펀드멘탈 요인의 부정적 요인은 지금 과열로 걱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번 주에 지난 2월에 줬었던 그런 악영향보다 실질적인 악영향은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채권 수급 쪽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계속 간헐적으로 노이즈를 반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 발행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2월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노이즈가 있어도 좀 적을 수가 있겠고 다만 3월 쪽에서 발행되는 물량은 아직도 대기 중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는 우리가 약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월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에 대한 그런 조정이나 어떤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해서 조정 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는 또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지난번에 움직였었던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경기 회복이 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의 움직임은 둔해질 것입니다. 다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3년물, 10년물, 30년물 아주 중요한 국채 공급 일정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급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눈의 표로 말씀을 드렸지만 3월 증액 규모는 2월에 한 8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강도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중에 절반 정도가 FOMC 회의 전후의 일정이기 때문에 세배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FOMC 회의 직전 전후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담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 4월에는 완화가 더 많이 됩니다. 2분기 전체 물량 부담이 1분기보다 훨씬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증가 물량이 분기 총액이 950억 달러에 그쳐서 1분기 1조 1270억 달러에 비교하면 8%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확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단기물은 6천억 불이나 줄어들고 중장기물이 7,100억 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중장기물 좀 매수해 주세요라고들 시장에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희망사항이 현실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기물 쪽에서 줄어든 것이 중장기물 매수하는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고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4월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그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4월보다는 지금 여태까지 2월 넘어서 지금 3월 초까지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3개월 동안 지나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강세를 만들 수 있는 기간 조정이 됐고 향후에 강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3월 FOMC 회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